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할 사건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동 SKB 아파트입니다. 자, 지나가는데 이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작년 연말 아파트 가격 움직이고 나서 이 지역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가격 변화도 궁금하고 거래 상황도 궁금해서 여기 살고 싶었던 아파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주 지나다니고 보이는 아파트라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선택해 봤습니다. 사하구 하단동 SKB 아파트 전용 면적 22.45평 시장에서 되게 인기 있는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대지권 9.5평 건물 토지 전부 매각합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3월 25일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소요됐네요.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그냥 은행이고, 은행에 대출 받았고 이자 내지 못해서 경매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1월 7일 입찰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었고 다시 2월 10일 입찰 예정 2억 7,200만원 감정가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면 경매가 접수되고 3월 달에 경매가 접수되고 지금까지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권리 신고하러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죠. 자, 보시면 점유와 관련된 어떤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황조사서 보면 되겠죠. 누가 살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폐문으로 거주자 만날 수 없었고 관계인 알 수 없다. 자, 전입 세대된 세대를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이게 중요하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전입 세대 열람에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빈번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입 세대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세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몇 번 봤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예. 인도 명령으로 처리가 안 되면 명도 소송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전입세대 열람에 되어 있는 세대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세대가 거의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했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2018년 6월 5일. 자, 이게 중요하죠. 언제 집을 샀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2018년 6월 5일 근저당.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날짜 이후에 이 날짜보다 늦은 6월 7일, 19년 6월 24일, 20년 3월 3일, 20년 5월 14일.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소. 낙찰되면 이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권리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소멸.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것을 정리해보면 등기상에 인수할 것,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인수할 것 없습니다. 전부 소멸된다. 관리비 인수될 수 있죠. 인수될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 따라서 명도 계획을 세우자면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권리관계는 소유권자다. 자, 잔금 납부하고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300~400 정도의 비용은 들겠죠. 따라서 이 비용을 협의해가지고 이사 비용을 주더라도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일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자, 20층 동향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따라서 호가되고 있는 물건과의 비교를 해보면 20층이고 동향이다. 자, 22층이고 동향 비슷하죠? 3억 8천, 3억 6,500, 6층, 18층 4억 2천, 4층인데 3억 4천, 그리고 10층은 4억 2천도 있습니다. 너무 높죠? 네, 너무 높습니다. 3억도 있습니다. 2억 4천. 그리고 5억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 페이지 안에
3억, 4억, 5억이 있습니다. 같은 평행대인데 이 말이 되겠습니까? 뭐 13억, 14억, 15억이면 좀 낫습니다. 근데 그냥 3억, 4억, 5억이다. 그간 아파트 가격 변동에 의해서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장의 어떤 가격 질서가 무너져서 지금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가 범위가 넓게 형성돼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거래가를 보면 자, 실거래가 보면 작년에 거의 2억대입니다. 2억. 간혹 3억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넘어오면서 3억 두 개 기록했고 대부분 또 2억대입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와서 3억 2천, 3억 4천, 2억 9천도 있고 3억 9천도 있습니다. 이 한 달 안에 거래가액이 1억이 차이 났다. 그리고 다시 12월 달에 2억 9천이다. 그러니까 지금 3억 호가하는 애들은 빨리 팔고 싶은 애고 5억 부르는 애들은 더 올라라고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4억 부른 호가하는 사람은 남들이 그렇게 팔았으니까 나도 좀 받아보자라는, 결국은 이 가격 안이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보다 작은 평행대를 보면 좀 더 작은 경매 나온 것이 이거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평행대의 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비슷한 2억대를 기록했고 2억대입니다. 2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초와 지금 연초와 연말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다가 이쯤 와서 중반으로 약간 가격대가 이동합니다. 그렇죠? 5천, 6천, 7천. 자, 그리고 3억 하나 기록했고요. 3억 2천 기록했고 3억 5천도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얘가 3억 5천까지 기록해 주니까 당연히 4억 호가하고 싶은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기 쉽죠. 비교 사례에 의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자, 그러면 만약 오늘이라도 거래를 한다면 실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얼마인가? 감정은 2억 7,200이지만 실제로는 4억 호가하고 있죠. 예, 그리고 3억도 있습니다. 물론 층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실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기록했던 가격과 인근에 호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하면 3억 3천에서 3억 7천 정도. 물론 이것이 확률이 더 높겠죠. 좀 더 적게 본다면 3억 3천, 많게 본다면 3억 7천. 이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인근에서 낙찰된 SK뷰와 가락타운 이 두 가지로 분석해 보면 전용 면적 22평, 37평이었습니다. 이때 경쟁률 보면 자, 15대 1과 18대 1. 자, 이 경쟁률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정도의 수요자들이 이 정도는 있다. 이 정도 경쟁할 만큼의 수요의 힘은 있다. 자, 감정가 2억 7,200과 2억 7천 비슷한 가격대였고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4억, 3억 5천. 그러니까 건축된 지 오래된 것은 그 힘이 좀 더 약하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은 4억. 가격 상승 폭이나 힘이 좀 더 컸다. 이렇게 이 얼마 되지 않은 데이터 안에도 그 시장의 여러 가지 현상이 다 추측이 돼요. 물론 이 추측한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정확하려면 이 데이터가 더 많아야 됩니다. 훨씬 많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자,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92%, 91%. 자, 가중 평균을 보면 92.1% 정도. 자, 여기에 하한가 3억 3천을 적용하면 3억 600 정도.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3억 4천 3백 정도. 지금은 가격의 폭이 좀 큽니다. 가격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억 3천을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으로 본다면 3억 600 정도가 가능성이 높고 3억 7천을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본다면 3억 4천 3백 정도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낙찰 받고 싶으면 이 정도는 써야 되겠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